자, 18강이고 위험물의 소화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 위험물도 결국 우리가 다 외울 수가 없다 보니까 소화 방법도 우리가 이렇게 자주 출제되는 걸로 위주로 좀 가져와 봤습니다. 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시험에서 위험물의 소화인데 자주 출제가 된다는 건 우리가 올바르지 못한 소화 방법을 적용을 했을 때 불이 안 꺼질 뿐만 아니라 문제가 생길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문제가 생기는 몇몇 특별한 사항들이 시험에 자주 나오기 때문에 그거에 관련돼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제일 대표적으로 우리가 잘못된 소화 방법을 적용하기가 흔한 게 우리는 항상 불을 끌 때 물을 붓는다는 것을 제일 기초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죠. 그렇다 보니까 물을 부으면 안 되는 이 금속류에 대한 소화 방법에서도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나트륨, 마그네슘, 리튬처럼 륨, 튬, 바로 이전 강의에 했었죠. 이런 물질들은 대부분 우리가 물을 뿌리면 수소가 발생하기 때문에 수소는 가연성 가스니까 일반 고체 가연물보다 훨씬 더 위험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절대 물을 뿌리면 안 되고 우리가 그 이전에 배웠듯이 1류, 6류까지 배웠듯이 건조사, 팽창질석, 팽창진주암 등으로 피복은 이불 덮듯이 덮는 걸 의미합니다. 피복해서 소화한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근데 우리가 이제 금속에서 륨, 슘 이렇게 끝나는데 이게 뭐 과산화, 뭐 칼륨 뭐 이런 식으로 땡륨, 우리가 슘이나 륨 이렇게 끝나지만 중간에 금속 이름들 사이에 산이 들어가 있다면, 여기 들어가 있을 수도 있고 들어가 있다면 얘는 이미 특히 과산화 이렇게 돼 있다면 우리가 이미 엄청나게 산소를 많이 가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야, 너 너무 과해 이런 식으로 산화가 과하다는 뜻으로서 얘네들은 산소가 많기 때문에 물을 뿌리면 수소가 생기는 게 아니고 산소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 문제에서 주수 시 산소가 발생하는 것은 이러면 뭐 과산화라던가 산화되어 있는 거에서 금속인해를 찾으시면 되고요. 그냥 수소가 발생하는 거는 이렇게 된다면 일반적으로 이제 금속 이름으로 끝나는 것들 중에 답이 있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특별히 탄화칼슘은 아세틸렌이 나온다고 바로 이전 영상에서 배웠어요. 근데 우리가 아세틸렌의 화학식은 C2H2로 탄소 2개, 수소 2개로 결합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얘가 시험 문제에서도 직접 물어보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화학식은 좀 숙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항상 황린이 제일 많이 나온다 그랬죠? 황린은 삼류 위험물 중에 자연 발화성이지만 금수성이 아니므로 얘는 물로 꺼도 된다. 물에 보관하잖아요. 당연히 물로 꺼도 되겠죠. 그 다음에 이항화탄소라는 게 있는데 얘는 좀 특이한 애인데 일단 우리가 일반적으로 위험물이라고 하면 특히 액체 같은 경우에는 물보다 가벼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면 물보다 가벼울수록 우리가 물로 끌 수가 없기 때문에 좀 소화가 곤란하다는 거죠. 근데 얘는 물보다 무거워서 어떻게 되어 있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용기 안에 얘를 보관하는데 얘를 이 물 속에다 보관을 합니다. 그래서 이항화탄소가 이렇게 물 속에 있는 거죠. 근데 거꾸로 말하면 얘는 그 산소랑 만나면은 불이 붙을 수 있기 때문에 공기와 접촉을 차단하려고 얘도 물 속에 보관을 합니다. 생각해보니까 황린뿐만 아니라 얘도 그렇게 하네요. 그런데 우리가 용기 안에서 화재가 나면 얘는 주수 소화를 할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물을 뿌리는 이유는 냉각을 시키기 위해서 물을 뿌리는 건데 얘는 워낙 무겁다 보니까 물을 뿌리면은 그냥 산소와의 접촉이 차단돼서 질식 소화가 가능하다는 점, 그래서 출제가 종종 된다는 점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한번 깨끗하게 하고, 자, 그 다음에 니트로 화합물입니다. 이 니트로라고 들어가면 대부분 그냥 다이너마이트라고 생각하시면 된다 그랬죠. 거의 폭발물에 가깝기 때문에, 그리고 니트로 화합물은 오류 위험물이기도 하지만 자기 연소를 하기도 했고요. 제가 시험 앞에 뭐 2강이었나요? 1강에도 나왔었죠. 그리고 자기 연소를 하는 건 산소를 가지고 있다 말씀드렸죠.
그래서 얘는 스스로도 탈 수 있기 때문에 얘는 뭐 피복을 하든 가스계로 산소 농도를 낮추든 스스로 산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질식적인 소화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니트로 화합물에 의한 건 거의 폭발이기 때문에 소화가 거의 불가능한 수준이라고 이해를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산소를 가지고 있으니까 질식 소화가 불가능하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인화성 액체였죠. 제4류 위험물이라고 하면 제가 아까 설명드렸었죠. 이전 영상에서 우리가 결국 기름은 통에 보관하기 때문에 이거 엄청 큽니다. 이렇게 작은 통이 아니에요. 우리가 포라는 걸로 이렇게 물보다 가벼운 기름을 기름보다 더 가볍게 만들어서 거품을 이렇게 내서 이 위를 덮어서 우리가 그 질식 소화를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 스프링쿨러보다 더 작은 물방울의 크기로 여기를 쏘게 되면 우리가 그 에멀전이라고 해서 이 기름과 물이 일시적으로 섞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불을 끄게 하는 설비가 이제 물분무 소화 설비인데 요거는 이제 설명해드리기가 어렵진 않은데 아실 필요가 딱히 시험에는 없어가지고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단지 이제 물이지만 물 분무 소화 설비로 하는 경우에는 사류 위험물에도 적응성이 있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그냥 설명해 드릴까요? 어차피 다른 데서 안 해줄 것 같아서. 자, 우리가 여기에 기름이 들어있어요. 기름을 빨간색으로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 물을 좀 넣어볼게요. 물을 이렇게 쫙 부으면 실제로 물이 이렇게 차는 게 아니고 물이 기름보다 무겁잖아요.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좀 있으면 물이 내려가고 기름이 올라옵니다. 이거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우리가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이 상태에서요, 물을 되게 작은 입자로 작은 걸로 여기를 이 물을 되게 세게 때려 쏘잖아요. 그러면 기름이랑 물이랑 여기 이렇게 일시적으로 섞여요. 우리가 그걸 에멀전이라 그러는데 이런 상태가 되면 결국 얘가 산소를 차단하는 이 벽이 생길 거기 때문에 소화가 가능하다는 것도 한 가지의 방법입니다. 우리가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하면 기름과 물이 이렇게 두면 안 섞이는데 우리가 막대기로요 얘를 엄청나게 저으면 한 일정 시간 동안 섞여 있거든요. 완전히 섞이진 않더라도 그런 상태가 에멀전이라고 기억을 해주셔도 됩니다. 에너지를 투입해서 그런 거예요. 자, 이 정도 딱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중진류 화재 현상에 대해서 보일오버, 스로버버, 프로스오버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중진류가 뭔지 모르잖아요. 중진류를 법적 정의 말고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우리는 경진류라는 게 있고 중진류라는 게 있습니다. 딱 들어도 경은 가벼운 거고 중은 무거운 거겠죠. 사실 이 무거움은 성분에 따른 건데 중진류 화재가 났을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현상입니다. 자, 중진류 저장 탱크 화재 시 화재가 진행이 되면 연료층이 형성된 후 이게 점점 하강해서 탱크 저부에 있는 물과 접촉하여 급격한 비둥으로 탱크 외부로 유류가 분출되는 현상이라고 합니다. 참 뭐라고 하는지 이건 이제 시험에 나온 제 정의를 쓴 거고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요런 그냥 여기 안에 중진류를 저장하고 있다고 한번 봐보겠습니다. 그래서 중진류가 색깔을 좀 바꿔서 중진류로 저장하고 있어요. 그래봐야 물보다 가볍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얘가 이제 결국 완전히 밀폐돼서 저장할 수 없거든요. 우리가 기름은 넣었다 뺐다 해야 되니까 얘가 결국 공기 중 수분이 들어가서 밑에 어느 정도 이렇게 물이 좀 깔려 있게 됩니다. 물이 무거우니까요. 그러니까 평상시 상태에 이런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런 상태에서 화재가 나게 되면 불이 쫙 날 거예요. 위에 여기 가연성이니까 불이 붙었는데 당연히 위에는 뜨거운데 요 밑에 부분의 중진류는 하나도 안 뜨겁습니다. 왜냐면 위에가 바로 증발하면서 바로 날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가스렌지를 이렇게 끓이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런 상태면 이 중진류라는 건 우리가 하나의 성분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성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액체들도
균등한 게 아니고 이 액체 중에 가벼운 애들만 이렇게 날아가요. 그러면 무거운 애들이 점점 쌓이게 되고, 그러면 이렇게 뜨거운 띠가 생기게 되는데, 이걸 우리가 연류층이라 그럽니다. 그러면 얘가 이제 되게 뜨겁다 보니까 이런 상태에서는 이 열이 점점 밑으로 내려가게 돼요. 연료층이 점점 내려가는 거죠. 그러다가 얘가 요 밑에 있는 물과 만나게 되면, 물은 100도씨에서 끓는데 이 연료층은 뭐 그 성분마다 다르지만 200에서 막 300도씨까지 되거든요. 그 만나는 순간 이 물이 갑자기 기체가 되고 수증기가 되고, 그러면 수증기 폭발이 생기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래서 여기 물이 부피가 갑자기 급격히 팽창하면서 여기 기름이 팍 바깥으로 쏟아져 나가는 겁니다. 실제로 거의 화산 폭발하는 느낌으로 엄청나게 높게 강한 압력으로 나가니까 요거 보일오버라는 거, 압도적으로 이 세 가지 중에서 많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꼭 특히 파란색 칠한 부분은 꼭 기억해 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슬로우버인데, 슬로우버는 우리가 지 스스로 일어나는 게 아니고요. 보일오버는 사실상 거의 지 스스로 일어나는 건데, 이번엔 빨간색을 기름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기름에 이렇게 불이 붙어 있을 때요, 얘가 부글부글 끓다가 우리가 소방차 같은 걸로 여기다 물을 딱 부으면 여기 되게 뜨겁잖아요, 위에가. 그래서 이 물이 부딪히면 얘가 막 증발하면서 그 압력 등으로 인해서 얘가 이렇게 토하는 현상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래서 그리고 이게 휘발유 같은 기름을 생각했지만 사실 휘발유보단 경유에 가깝겠죠. 우리 식용유 이렇게 웍에 요 기름이 이렇게 끓고 있는데 여기다 물 부으면 난리 나죠. 해보진 마시기 바랍니다. 끓고 있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이 불이 붙지 않은 상태에서도 물을 부으면 물이 다 튀어나가잖아요, 막 기름이. 그런 걸로 이제 슬로우버라고 생각하시면 아주 간단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게 출제 오류라고 확신할 수 있는데, 확신이라고 하면 또 위험하니까 오류라고 생각하는 게, 이 크로스오버라고 말하는 건 중진류에서 발생하는 현상인 건 맞는데요, 화재랑은 무관한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원래 이 두 가지만 화재 현상인 거고, 얘는 그냥 중진류의 현상입니다. 그래서 어느 책을 보더라도 크로스오버에 대한 설명에서는 화재라는 단어가 나오질 않아요. 근데 시험에서 중진류 화재 현상이 아닌 것은 해놓고 요 세 가지와 다른 거를 넣어놓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참 좀 곤란합니다. 자, 얘는 뭐냐면, 우리가 아스팔토가 제가 이제 몇 도인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아스팔트 뭔지 아시죠? 우리 차도 같은 이런 도로를 까는 그게 그 재료인데, 걔가 이제 처음엔 점도가 높은 액체 상태에 가깝게 있다가 이제 우리가 깔고 뭐 말리고 지지고 다듬질하고 막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요런 아스팔트 탱크 차에서 아스팔트를 이제 뭐 덤프에 우리가 뭐 짐 싣고 오듯이 이렇게 안에 차 있어요. 근데 죄송합니다. 이렇게 이송을 하고 다니는데, 얘도 원래 이런 건 다 항상 안에 물이 조금씩 깔리거든요. 그러니까 유지 관리가 잘 안 되는 거죠, 사실. 물론 이제 잘 해야 되는 거죠, 이제부터. 근데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아스팔트를 이제 이송하려고 여기 뚜껑을 열어서 여기다 몇백 도짜리 아스팔트를 붓게 되면 이 안에 있는 물이 급격히 비등되면서 증발하면서 이 탱크가 파손되는 현상인 거죠. 또는 파손이 안 되더라도 이게 막 아스팔트가 막 튀면서 이렇게 부글부글 거품으로 나오는 현상인 거죠. 이런 거를 크로스오버라고 하고 있습니다. 다 중진류라고 하는 이유는, 중진류는 불이 붙어도 꾸덕꾸덕해요, 쉽게 말하면. 근데 이제 경진류는 우리 휘발유라고 생각하시면, 휘발유는 그냥 바로바로 불 붙는 느낌이죠. 그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조금 용이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문제풀이입니다. 딱 이렇게 나와요. 연료층이라고 나오면 볼 것도 없이 그냥 보일오버입니다. 모든 걸 다 볼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연료층이 가장 큰 키워드고요. 또는 하강에서 탱크 저부에 있는 물과 접촉인데, 결국 얘도 뭐 물이 접촉인 거고 얘는 물을 주수하는 거고, 이런 키워드 중심으로 외워주시면 아주 간단하게 풀이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사류위험물 소화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법은, 사류위험물은 산가 자인 자산에서 요게 사류니까 인화성 액체가 될 거고요.
이낙성 액체는 대부분 유류라고 하는 이제 기름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유류는 기름이고 액체이기 때문에 어떠한 용기에 보관을 할 거고, 용기에 차 있는 거에 화재가 난다면 이 표면을 뭔가로 덮어서 소화를 하면 가장 좋겠죠. 그거는 항상 덮는다는 건 우리가 결국 공기 중에 있는 산소 또는 공기를 화재와 만나는 걸 차단하는 거기 때문에 공기를 차단하는 소화 방법이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드럼통 속에 이황화탄소가 타고 있는 경우 물로 소화가 가능한데, 이때 주된 소화 효과에 해당하는 것은, 우리는 물로 소화하는 건 거의 99% 냉각 소화이지만 기사책에서 유일하게 이황화탄소를 물로 끌 때만큼은 질식 소화라는 걸 공부했어요. 그래서 질식 소화라는 거 기억을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